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온라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는 것까지 하면 다음 주에 등교하죠? 등교해서 이번 주 온라인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되면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 설명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지루하다 싶더라도 조금 나를 위해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지질구조, 우리 습곡, 단층, 전리, 부정합 4가지 했는데 관이과 포획을 설명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고 지층의 나이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관이과 포획은 종종 모의고사에 이제 잘 빈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지만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관입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포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께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정합에서 난정합이라는 건 뭐였지, 얘들아? 물 밑에서 퇴적이 됐어. 지층이 이렇게 퇴적이 된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물 밑에서 이렇게 퇴적이 됐어. 퇴적이 됐는데 밑에서 마그마가 뽕 하고 이 지층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야. 마그마가 지층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자, 마그마가 원래 쌓여있던 암석 속으로 뽕 하고 튀어 올라와. 자,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관입이라고 해요. 관입.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다. 자, 마그마가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것.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것이 관입의 형성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그마라고요. 그래서 플러스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마그마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마그마랑 원래 빨간색 지층, 원래 쌓여있던 거에서 어떻게 될까? 얘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겠죠. 원래 지층을 만나게 되면. 그치? 그래서 이 관입의 흔적으로 보면은 관입한 화성암은 차가운 주변의 암석의 영향으로 급하게 식은 흔적들이 보이게 돼요. 얘들아, 급하게 식었다. 그럼 이거는 조직의 크기가 어떨까? 그치, 작겠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 조직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빗금친 거, 여기서 급하게 식었기 때문에 조직의 크기가 작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 두 번째 흔적은 뭐냐면, 이제 빨강색 측면에서 보면 파란색 마그마가 나한테 온 거야. 나는 그러면은 원래는 냉각된 차가운 상태였는데 파란색의 마그마, 불구덩이 때문에 어떨까? 내가 큰 온도와 압력을 받기 때문에 변성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 지층 측면에서는 파란색 때문에 변성을 받은 흔적도 볼 수 있다라는 게 대표적인 관입의 흔적이다라는 거 2가지 체크해두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그마 이렇게 올라왔어요, 얘들아. 근데 빨강색이 원래 지층을 뚫고 왔지. 근데 뚫고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빨강색에 쌓였던 이 지층을 마그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 원래 쌓여있던 빨강색의 지층이 마그마 안으로 마그마가 관입될 때 델고 들어오게 되는 현상.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빨강색 원래 지층을 내가 델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얘를 포획이라고 표현해. 포획. 그래서 자, 마그마가 관입할 때 원래 쌓여있던 지층에 가지고 뜯고 들어오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포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현상만 가지고 볼게요. 자, 요 마그마, 요 상황만 가지고 보면은 빨강색과 파란색 중에서는 뭐가 더 먼저 형성된 지층이라고 하면 될까? 그치? 빨강색이 원래 먼저 쌓여 있었던 거지. 그 후에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빨강색이 먼저 쌓였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순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자, 마그마가 관입할 때 파란색이 이렇게 뚫고 들어올 때 원래 있던 주위에 있던 원래 있던 지층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포함 지층이 조각이 떨어져 나와 마그마에 포함되어 굳은 구조.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포획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실제 그림을 볼게. 자, 실제 그림 봤더니 얘가 지금 마그마가 관입한 얘가 화성암이야. 근데 이 화성암에 지금 요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 이름이 뭐냐면 포획암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1번, 얘가 2번이야. 그럼 쌓인 순서를 찾으면 뭐가 1번? 얘가 1번 쌓이고 그 다음 2번이 올라왔다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 자, 이 문제.
여기 보세요. 그림은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변 암석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 조각이 마그마 속으로 유입돼서 함께 굳어진 모습이야. 그러면 관입 현상도 있었고 관입하면서 주변의 암석을 데리고 왔으니까 포획 현상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관입과 포획. 자, 그럼 B가 뭐야? 포획된 거겠지? 그래서 B가 포획암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순서를 따지면 A, B일까? 아니면 B, A일까? 그쵸? B, A가 되는 거겠죠? 될까요? 그럼 A는 얘들아 마그마가 관입한 거니까 화산감이 맞는 거고 B는 포획암. A는 B보다 어떻게? 나중에 뚫고 온 거다. 그래서 답은 기억력. 요렇게 풀어주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질구조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습곡, 단층, 전리, 부정화, 추가로 관입과 포획까지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거 볼게요. 자, 이제 우리 1단원도 끝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고체지구, 지질학 파트에서 지구의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치? 지구의 역사. 그래서 역사를 추론할 수 있는 거 이제 온라인 첫 시간에 했던 게 뭐야? 퇴적, 구조. 그래서 퇴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흔적을 남기냐. 그 흔적을 가지고 여기에 과거에는 물의 환경이었나? 아니었나? 그리고 수심이 깊은 환경이었나? 얕은 환경이었나? 이런 것들을 역사를 알 수 있는 거고. 그치? 두 번째 공부했던 건 뭐야? 지질구조 공부했지? 그래서 과거에 여기서는 화성활동이 활발했냐, 암석이 빨리 식은 환경이었냐, 늦게 식은 환경이었냐, 물 밑에서 퇴적이 있었냐, 아니었냐, 이런 것들 공부했었어요. 이제 세 번째 지구의 역사를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역사를 추론하기 위해 지층의 나이를 구해보는 거야. 나이. 그런데 이 나이를 구할 때 우리가 너 몇 살이야? 라고 했을 때 나 20살이야, 18살이야 라고 말하는 건 뭐야?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얘가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그 나이는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 절대 연령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나이를 그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얼굴을 봤어. 얼굴을 봤는데 어떤 친구는 그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어떤 친구는 조금 젊어 보여. 이런 것처럼 얼굴을 보고 그냥 상대적으로 네가 더 젊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 그치? 우리가 나이를 판단을 할 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해서 상대 연령이라고도 해요. 상대 연령.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공부할 때 지층의 나이를 공부하는 방법은 절대적인 수치를 구할 수 있는 절대 연령과 얘보다 얘가 나이가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추론하는 상대 연령을 공부를 하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 배울 것들은 이제 여기 절대 연령과 상대 연령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절대 말고 상대 연령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했지. 우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야.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뭔가에 새겨진 지층에 새겨져 있는 거를 가지고 얘가 얘보다 젊을 거야 나이가 많을 거야 라는 걸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할 때의 열쇠가 되는 법칙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지사학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상대 연령을 추론하는 키로 쓰일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사학 법칙이 상대 연령을 추론하는 키로 쓰일 수 있게 된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일들을 똑같이 추론하면 과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임스 허튼의 동일 과정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과거에도 어떻다? 동일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추론해보자. 라는 설명이 되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이 동일과정설에 근거를 해서 만든 게 이 지사학 법칙 5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지층의 상대 연령,
어떤 게 많고 적냐를 추론하기 위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뒤에서 문제를 풀 텐데 상대 연령, 네가 얘보다 젊어, 나이가 많아 라고 하는 거에 근거로서 지사학 법칙에 몇 번에 쓰였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추론하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자, 설명을 봐봐. 자,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차례차례 공급이 되는 순서대로 어떻게 될까? 얘들아? 경사져서 쌓여요? 아니죠. 수평으로 쌓이죠. 처음에 쌓일 때는 수평으로 쌓여 있는 거야. 퇴적물이 이렇게 물 밑에서 공급이 되면 차례차례 이렇게 수평으로 쌓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 수평 퇴적의 법칙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사칭리 같은 거 이제 기울어져 있지? 이런 흔적은 뭐야? 나중에 지각 변동을 받은 거구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쌓일 때는 어떻게? 수평으로 쌓이는 게 맞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얘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볼게. 자, 퇴적물이 공급이 되면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처음에 쌓인 걸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애일수록 어떻다? 먼저 퇴적된 것이다. 그래서 아래쪽은 위쪽보다 먼저 퇴적됐다. 그래서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차례차례 쌓인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됐냐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었어. 그럼 얘도 어떻게 된 거야? 역전된 거구나. 지각 변동 받은 거구나. 라고 추론을 하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요거 별표 친 거를 문제 풀 때 적용을 잘해야 되더라. 지층의 변형, 역전은 이제 나중에 이런 퇴적 구조, 화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거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관입의 법칙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지. 관입과 포행 얘기하면서 했었어요. 자, 원래는 A가 쌓여있고 C가 쌓여있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누가 들어온 거야?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 관입의 증거로서는 열이나 암석들이 열을 받아서 변성받은 흔적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변성 범위를 이렇게 추론해 준 거예요. 이렇게 문제에서. 그러면 B가 마지막에 생겼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순서를 따져보면 얘는 A 다음에 C 그리고 나중에 B가 관입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분출 그림을 보면은 자, A가 밑에 있으니까 A가 먼저 쌓였던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 봤더니 기저여감이 있네. 자, 기저여감이 있다라는 건 누구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치? 부정합의 흔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 다음에 누가 쌓여있어? 그치? B가 쌓여있다가 큰 시간 간격 이후에 누가 쌓인 거다? C가 쌓인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관입의 법칙은 후에, 나중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관입과 분출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니까 얘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4번은 방금 얘기했던 건 부정합면 경계로 지층 사이 긴 시간 간격이 있었다. 4번 부정합의 법칙도 상대 연령을 추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쓰인다. 부정합의 법칙. 자, 이제 5번은 뭐냐면 여기 화석의 종류의 밑줄 치고 시대별로 살았던 생물들이 다 다르다는 거. 동식물들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과거 시대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화석을 가지고 추론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지사학의 법칙 5가지, 수평퇴적, 지층누중,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상대 연령을 추론할 때 근거로서 쓰인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2번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고 뒤로 넘겨서 이제 상대 연령, 진짜 이제 상대 연령이 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상대 연령은 그냥 어떤 게 더 먼저 나이가 젊냐, 나이가 많냐를 상대적으로 밝혀낸 연령을 우리가 상대 연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 연령을 추론하는 판단 근거가 방금 얘기했던 지사학 법칙 몇 가지?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이 탐구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사학 법칙을 이용해 상대 연령 결정하는 거. 자, 지금 보면 여기 이 지역에 이런 식의 지질 단면도를 봤어요.
자, 이 지질 단면도를 가지고 선후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봤더니 지금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지사법칙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지? 수평퇴적 지층 누중이라서 그러니까 밑에 있을수록 오래된 것이다 라고 했었지. 그런데 봤더니 지금 여기는 변성받은 흔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마그마는 어떻게? 이 I라는 마그마는 나중에 왔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중에 원래 지층에 있던 것에서 마그마가 관입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처음에 쌓인 건 뭘까? 얘들아. 그치? 마그마 제일 밑에는 요거 A 보이죠? 그래서 A가 가장 먼저 쌓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있는 거 B. 근데 얘들아 얘도 지금 경사져 있지? 그러니까 얘도 지각 변동을 받았을 거야. 그리고 여기 습곡 구조도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A, B 다음에 여기 있겠네. 여기가 뭐예요? C네, C. 그 다음에 C 위에 D. 그 다음이 뭐야? E. 그치? 그 다음에 F.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될까? 얘들아 여긴 단층도 보이지? 그러니까 F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F 다음에 지금 습곡 구조가 있겠네. 횡압력을 받으면서 F 다음에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 구조를 보이게 돼요. F까지 쌓이고 이제 습곡을 받아서 구불해졌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될까? 습곡 구조를 받고 보면은 마그마가 어떻게 된 걸까? 마그마가 관입이 됐겠네. 그치? 그래서 I가 관입이 됐어요. 그러고 또다시 마그마 하나 더 들어온 거 보이죠? H, I 위에 H가 있어. 그래서 H 관입.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 관입된 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단층이 그 후에 일어난 거야. 자, 그래서 단층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얘들아 상반 하반 찾아서 역단층인지 정단층인지 찾아볼게.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가 상반이야. 근데 상반이 어떻게 됐어? 밑으로 내려갔네. 그러니까 무슨 단층? 정단층. 그래서 정단층 이후에 또 봐봐. 정단층 이후에 구불구불. 얘들아 이 구불구불한 게 긴 시간 차이다 라는 거야. 이게 뭐야? 부정압면이야. 그래서 부정압 있고 그 위에 윤기 침식 침강 다음에 이제 G가 퇴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후 관계를 우리가 얘를 상대 연령 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좀 복잡한 거니까 지금 시간을 두고 조금 차례차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지사학의 법칙이 쓰였는지 한번 볼게. 지층 A에서 G, 여기까지 지금 쌓였을 때 어떤 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A가 밑에 있고 B가 위에 있고 이런 거를 가지고 연령을 판단했지? 그래서 A에서부터 G는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쓰였지 얘들아? 여기에 그치 부정압 법칙 쓰였어요. 일단 화성압이 보인다. 올라온 거지 마그마가. 그래서 관입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상대 연령의 지사학 법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상대 연령을 파악할 때 지사학 법칙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요런 대비를 가지고도 상대 연령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떨어져 있어. 지층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서로 연결시켜 보는 거야. 다른 지역에, 다른 공간에, 다른 장소에 있는 지층들을 서로 데리고 와서 그 종류를 가지고 이 지층과 A 지층과 B 지층 중에서 오래된 게 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 지역의 지층을 가지고 대비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한다라는 거, 대비가 비교한다라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암석의 종류나 지층을 가지고 비교하는 걸 우리가 암상대비라고 해요. 암상대비.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얘들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필요해. 기준. 그래서 기준을 딱 잡고 그 위에 쌓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잡고 어떤 A 지층과 B 지층을 보면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뭐 여감, 3, 2암 이렇게 쌓였어. 근데 B 지층을 봤더니 이 기준층을 기준으로 여감, 3,
2암 똑같이 A, B가 똑같이 쌓였어. 그런데 B가 더 위에 또 다시 뭐 3, 쉐일 뭐 이런 게 쌓여 있는 거야. 그럼 기준층을 가지고 A와 B를 대비를 해봤더니 얘는 여감에서 2암까지밖에 못 쌓였어. 그런데 B는 쉐일까지 쌓여 있는 거야. 더 많이 쌓여 있지. 그러면 시간이 B가 더 어떤 걸까? 더 오래오래 쌓였겠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암석의 종류를 가지고 대비하는 걸 우리가 암상 대비라고 해요. 그럼 기준층, 여기 기준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준이 되는 이런 층을 뭐라고 하냐면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키베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를 열쇠층이라고 해요. 열쇠층. 그러니까 기준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준. 그래서 이렇게 암석의 종류를 가지고 지층을 비교를 하려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 방법이 쓰여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쓰이는구나. 그래서 이 열쇠층, 건층, 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기준이 되는 층이에요. 열쇠층, 다른 말로 건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걸 가지고 쓰냐면 응애암, 암이나 석탄, 층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데 쓰이게 돼요. 얘들아, 이 응애암 어디서 봤었지? 퇴적암의 종류에서 화산이 터지고 화산재가 퇴적물로 공급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퇴적암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화산이 빵 하고 터지게 되면 위로 부스러기들이 하늘로 올라가. 그러다가 중력의 영향으로 어떻게? 넓은 지역에 쫙 하고 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응애암을 그래서 기준층으로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그림 보세요. 자 여기 똑같이 1, 2, 3에 지층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지층에 있는 암석의 종류 3, 여감, 석회암 뭐 이런 암석의 종류를 가지고 대비를 하는 거야.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 했지? 그 기준이 열쇠층 건열이야. 여기 봤더니 응애암 뭐야? 응애암.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1, 2, 3을 똑같이 맞추는 거야. 이렇게 평행이 되도록. 아까 선생님이 여기 그림 그렸죠? 이렇게 똑같이 평행이 되도록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얘를 기준으로 이제 밑에 건 볼 필요 없고 위에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위를 보세요. 자, 석회암이 가장 먼저 쌓였어. 석회암. 그리고 누가 쌓였을까? 석회암 다음에 여감이 쌓였네. 그치? 여감. 그 다음이 3. 그 다음이 2암. 이 순서대로 쌓인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순서를 대비해보면 얘는 이 지역의 지층은 여감까지밖에 쌓이지가 못했어. 그런데 3은 3암까지 쌓이고 1은 2암까지 생겼네. 그러면 가장 나이가 적은 건 뭘까? 그치? 2가 제일 적겠지. 2가 제일 적고 그 다음이 3, 그 다음이 1 이런 식으로 순서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나이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암상 대비고 그 다음에 이 암석 지층에 있는 암석의 종류 말고도 우리는 뭘 가지고 또 비교를 할 수 있냐면 화석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석 대비라고 해요. 그래서 화석 대비는 어떤 화석을 쓰냐면 아무 화석이나 쓰는 게 아니라 이 화석에 조건이 있어. 여기 보세요. 진화 속도가 빠르거나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번성해서 퇴적 시기를 지시해줘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화석을 우리가 무슨 화석이라고 하냐면 표준 화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시기를 지칭해주는 화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짧은 시기 동안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화석을 가지고 딱 그 시대에만 살고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석이 보이는 순간에는 아 얘는 어느 시대 때 살았다라는 게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배울 텐데 고생대 대표적인 화석 기억하세요? 삼엽주, 중생대 대표적인 거 공룡, 암모나이트, 또 시조새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신생대에는 매머드, 화폐석 이런 것들. 그래서 시기를 지칭해주는 화석을 가지고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냐면 표준 화석 쓰세요. 표준 화석을 이용해서 대비하더라. 그러면 이 화석을 가지고 얘가 넓은 지역에 분포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 암상 대비보다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 대비에 잘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1지역에서는 삼엽중, 요게 삼엽중이야, 얘들아. 요게 삼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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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엽중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1지역, 2지역, 3지역에서는 삼엽중이 밑에 있지, 여기는. 근데 얘는 위에 있는 거야. 그 위에는 안 쌓였어. 그럼 1지역은 고생대회 때만 살았던 지층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2, 3은 삼엽중 이후에 더 쌓였지? 얘들아, 이게 뭐냐면 방추층이에요. 방추층. 그래서 2, 3 지역에서는 조금 더 시기가 오래된 화석이 있으니까 오래된 지층이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상대 연령은 상대적으로 밝혀내는 거야. 어떤 게 나이가 많았고 대략적으로 어느 시대구나 요런 것들.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 조건들이 뭐냐면 지사학 법칙 5가지와 그 다음에 대비 방법인데 돌을 가지고 암석의 종류를 가지고 하는 게 암상 대비, 화석을 가지고 하는 게 화석 대비라는 거예요. 되겠죠? 요거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 때 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나이를 구하는 게 뭐야? 수치로 나타내는 게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가지고 하냐면 방사성 붕괴를 가지고 이제 수치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간이 지금 한 30분을 향해 가고 있어서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 부분 절대 연령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에 와서 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래서 오늘은 절대 연령이 뭔지, 절대 연령은 방사성 붕괴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까지만 수업에서 할게요. 방사성 붕괴를 가지고 정한다라는 거.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복습할 때 뭘 꼭 복습해야 되냐면 이 지사학 법칙 5가지와 그 다음에 판단 근거들 요런 거 한 번씩 자세하게 보고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우리가 절대 연령부터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